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10대 왕 연산군이 즉위한 후 부당하게 선비와 벼슬아치들을 죽이고 가두고 귀양 보낼 때의 일입니다. 당시 이장곤이라는 홍문관 교리가 있었는데 갑자사화에 연루되어 거제로 귀양을 갔으나 도주하여 함흥 땅에 이르렀습니다. 혹여 자신을 추적하는 병사들에게 잡힐까 이장곤은 거제에서 함흥까지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고을에 이르러 갈증이 무척 심하던 차에 마침 한 처녀가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것을 보고 달려가 물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처녀는 바가지에 물을 가득 떠서는 그대로 주지 않고 옆에 늘어져 있는 버들잎을 한 개 따서 띄워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장곤이 이상하게 여겨 물었습니다. 목이 말라 급히 마시고자 하는데 버들잎은 왜 띄우는 것이오? 길손께서 너무 급하게 물을 드시다가 혹시 탈이라도 날까 염려되어 버들잎을 불며 천천히 드시라고 그랬습니다. 이장곤은 처녀의 갸륵한 마음 씀씀이에 놀라 물끄러미 처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비루한 차림의 여인이나 그 얼굴은 마음씨만큼 예뻤지요. 부친께서는 무얼 하시오? 저는 건너편에 사는 고리백정의 딸입니다. 고리백정이라 함은 버드나무 가지 같은 나무가지로 광주리 같은 바구니를 만들어 살아가는 가장 신분이 낮은 천민이었지요. 이장곤은 미천한 집안에 그렇게 참한 처녀가 있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도망자이니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그 신세가 고리백정만도 못한 처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 어디에든 숨어 살아야 했는데 잘 되었다 싶어 그 처녀의 집으로 쫓아갔습니다. 사람들이 천한 백정의 집에 자신이 숨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할 것이고 거기다 자상한 마음씨를 가진 처녀가 무척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었지요. 이장곤이 처녀의 집으로 쫓아가 대뜸 말을 했습니다. 어르신, 소인 비록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떠돌이 신세이나 이리 고운 따님에게 반해 염치 없지만 사위로 받아달라 청하러 왔습니다. 사위로 받아주시면 시키는 일은 뭐든지 하겠습니다. 처음 보는 사내가 와서 대뜸 사위로 받아달라니 처녀의 아버지는 당황스러웠지만 하도 조르는 통에 잠시 이장곤을 훑어보다가 겉보기에는 힘도 좀 쓸 것 같고 심성도 그리 나쁘게 보이지 않았는지 버들바구니 만드는 일이나 시켜보자는 심산으로 혼인을 허락하였지요. 그래, 우리 딸이 혼기가 찼으나 마땅한 사윗감이 없어 고민 중이었는데 시키는 대로 일은 할 수 있는가? 여부가 있겠습니까? 이장곤은 그렇게 고리백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장곤이 누구입니까? 한양의 양반집에서 귀한 아들로 자라 나이 21의 사마시의 장원으로 합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알성문과의 을과로 급제하여 정호품 홍문관 교리로 임금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장인이 아무리 가르쳐도 손재주가 영 신통치 않아 매일 같이 꾸중만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은 하지 않고 매일같이 방구석 한쪽에서 졸다 낮잠 자기가 일쑤였지요. 이장곤의 출신이 어떤지 알 리 없는 장인과 장모의 심정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아이고, 속 터져. 아이고. 버들고리 만드는 일을 시키려고 사위를 삼았는데 날마다 밥만 축내고 골아떨어져 있으니 사위가 아니라 밥도둑을 얻었군. 아이고. 그 뒤로 장인 장모는 이장곤에게 주는 밥의 양을 반으로 줄여버렸습니다. 그래도 이장곤의 아내는 남편을 박대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배고픔을 못 참는다는 것을 알아서 바닥에 누룽지를 몰래 긁어와 남편의 배를 채워주고 몰래 맛있는 참도 가져다 주곤 했지요. 그러니 부부 사이의 정은 얼마나 두터웠겠습니까? 그렇게 몇 년이 흘러갔습니다. 나라에서는 반정이 일어나 연산군이 쫓겨나고 중종이 임금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포악한 연산군에 의해 쫓겨나고 귀양 갔던 벼슬아치들이 속속 돌아와 다시 벼슬을 얻게 되었죠. 이장곤에게도 옛날 벼슬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장곤이 있는 곳을 아무도 몰라 조정에서는 각 지방 관하로 그를 찾는 공문을 보냈지만 백정의 마을에 숨어 사는 이장곤을 찾을 수 없었죠. 그러던 하루는 이장곤의 부인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세상에, 임금이 폐위되고 새 임금이 자리에 올랐다네요. 그게 무슨 소리요? 저도 잘은 모르고 저작거리에서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임금이 바뀌었다니 이 장고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지요. 어쩌면 자신도 죄를 사면 받고 복권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때마침 초하루라 장인은 그동안 만든 버들고리를 관아에 바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 이 장군이 장인에게 말하였지요. 이번 버들고리는 제가 바치고 오겠습니다. 관아에 가서 정말 세상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연산군에게 쫓겨났던 사람들은 어찌 되었는지 확인할 요량이었지요. 그러자 옆에 있던 장모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장가 와서 잠만 잤으니 동쪽인지 서쪽인지 분간도 못할 텐데 자네가 어떻게 관아를 찾아가 버들고리를 바친단 말인가? 내가 직접 바쳐도 퇴짜 맞기가 일순데 미련한 자네가 어떻게 버들고리를 바쳐? 그만두시게. 그러자 이 장군의 아내가 말했지요. 엄마는 왜 시켜보지도 않고 못 가게만 하세요? 그러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장인이 사위에게 한 번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이번 한 번만 다녀오라고 허락했습니다. 이 장군은 버들고리를 지게에 높이 올리고 뒤뚱뒤뚱 걸어서 관아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러고는 거침없이 곧바로 마당 안으로 들어가 사령에게 아뢰었지요. 버들골 백정이 버들고리를 바치러 왔습니다. 그런데 관아 앞마당에 고을원이 서 있는데 공교롭게도 옛날에 이 장군과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었지요. 원님은 검은 얼굴에 백정의 행색을 한 이 장군을 금방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찬찬히 살펴본 뒤 그가 이 장군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원님은 이 장군의 손을 잡고 자기 자리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자네 어디로 자취를 감췄다가 이제야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단 말인가? 조정에서 자네를 찾으려고 얼굴 모습을 그려 온 가명과 관문에 두루 돌렸다네. 속히 나와 함께 한양으로 올라가세. 원님은 장군에게 술상을 올리게 하고 옷도 갈아입도록 하였지요. 죄를 지은 사람의 몸으로 죽지 않고 고리백정의 집에서 그럭저럭 살아왔다네. 이렇게 하늘의 해를 다시 보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네. 원님은 가명에 이 장군을 찾았다는 보고를 올리고 말을 내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장군이 말했습니다. 3년 동안 나를 보살펴준 처가의 인정을 저버릴 수가 없네. 어려웠던 시절에 아내는 나를 위해 지극정성을 다했지. 장인에게도 고별 인사를 해야 마땅하니 나는 일단 돌아가겠네. 자네는 내일 아침에 내가 사는 곳으로 와주게나. 이 장군은 올 때 입었던 옷으로 도로 갈아입고 집으로 갔습니다. 고리를 모두 무사히 바쳤습니다. 이 장군의 말을 듣고 장모가 기뻐하며 말했지요. 그거 참 뜻밖의 일이로군. 옛말에 올빼미가 1000년을 늙으면 토끼를 잡는다더니 이 말이 헛말이 아니세. 우리 사위가 그 일을 해냈으니 기특하네, 기특해. 오늘 저녁은 밥을 더 주어야겠네. 이튿날 새벽 이 장군은 평소와는 달리 일찍 일어나 문 앞을 청소했습니다. 우리 사위가 고리를 잘 바치더니 이제는 마당 청소까지 안 해.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게 아닐까? 장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장군은 청소를 끝낸 뒤 마당에 멍석을 깔았습니다. 무엇 하려고 자리를 까는가? 우리 고을 사또에 행차가 있다 하여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자네 무슨 잠꼬대인가? 사또가 이렇게 누추한 곳에 행차하실 리가 있나? 전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 법한 일인가? 거짓말도 유분수지. 자네 지금 하는 짓을 보니 어제 고리를 잘 바쳤다고 한 것도 혹시 길에 버리고 와서 거짓말을 떠벌린 게 아닌가? 장인의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고을 아전이 오색으로 물들인 방석을 안고 헐레벌떡 쫓아와서 방 안에 깔며 말하였습니다. 사또의 행차가 곧 도착하신다네. 고리백정 부부는 이 말을 듣고 얼굴빛이 파랗게 되었다가 노랗게 변했다 하였지요. 그러더니 정신을 차리고 울타리 사이로 숨었습니다. 이윽고 원님의 행차 소리가 가까이 들리면서 원님이 탄말이 도착했지요. 원님은 말에서 내려 방으로 들어가며 이 장군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부인은 어디 계시나? 나오시게 하지. 이 장군의 아내가 탱자나무 비녀와 삼배치마 차림으로 나와서 절을 올렸습니다. 옷은 비록 볼품없지만 용모와 거동이 아담하고 품위가 있어 천민의 여자라고 믿기 어려웠지요. 원님이 공경하는 얼굴빛으로 말하였습니다. 이 교리의 처지가 참으로 어려웠는데 다행히 그대의 배려로 오늘에 이르렀소. 의리 있는 남자라도 이보다 더할 수는 없을 것이니 어찌 감탄하지 않을 수 있겠소.
그러자 이 장군의 아내가 옷깃을 여미며 말하였습니다. 지극히 미천한 시골 안악이 높으신 군자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이같이 귀하신 분인 줄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접대한 절차가 모두 예의에 어긋났을 것을 생각하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은 죄가 크나큰데 어찌 감히 사또의 칭찬을 들을 수 있겠사옵니까? 원님은 고리백정 부부를 불러오게 하여 술을 내리며 그간의 노고를 위로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가까운 읍의 수령들도 줄을 이어와서 보고 관찰사 또한 사람을 보내어 치하했습니다. 고리백정의 집문 밖은 사람과 말로 왁자지껄하였고 구경꾼들이 담을 친 것처럼 늘어서서 구경하였죠. 이 장군이 원님에게 말하였습니다. 저 사람이 비록 신분은 천하지만 내가 이미 저 사람과 혼례를 올렸으니 틀림없는 나의 배필이네. 또 몇 해 동안 성의를 다하여 나를 보살펴 주었으니 내가 귀하게 되었다 하여 버려서는 안 되네. 가마를 하나 빌려주면 함께 올라가겠네. 원님이 곧장 가마를 마련하고 행장을 꾸려보내 주었습니다. 이 장군이 대궐로 들어가 임금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자 임금은 가까이 오게 하여 그가 떠돌아다닐 때의 일을 소상하게 물었습니다. 이에 이 장군은 고리백정 집에서 있었던 일, 그의 천민 아내가 지극정성을 베풀어준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 드렸죠.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임금은 몇 번이고 감탄하며 말하였습니다. 그대의 아내를 미천한 첩으로 대우해서는 안 될 것이로다. 특별히 신분을 올려줄 테니 정실부인으로 삼도록 하라. 그 뒤로 이 장군은 중종의 신임을 받아 여진족 침입을 격퇴하는 공을 세워 이후 대사원 이조판서 좌찬성을 지내기도 했으며 아내와 금실 좋게 살면서 아들, 딸을 많이 두었다 합니다. 어쩌면 힘들 때 나를 믿어주고 돌봐주던 사람이 가장 큰 은인 아니겠습니까? 그게 자신의 배우자이건 친구이건 형제이건 간의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면서 어찌 누군가의 도움 한 번 안 받겠습니까? 힘들 때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아주 작은 힘이라도 보태는 게 사람 사는 모습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